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콜라TV입니다. 또 간만에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바닥에 보니까 도양지를 많이 따셨네요. 그래서 홍도인데 수간이 상당히 많이 환해졌습니다. 잎수도 적은 잎이 아니죠. 여기는 냉해를 4번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에 비해서는 낙과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에도 이렇게 노랗게 떨어진 게 여기 보니까 한 2개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뒤늦게 적과했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과 피해가 많이 없는 가수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적과가 보니까 한 바퀴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일부 조금 덜 든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건 제가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다니시면서 과분만 쪽에는 밑에서 보시면은 복잡한 부분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고, 하늘이 가리면은 그 부분을 소금 제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풍 능력, 약재의 도달력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은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약이 잘 들어가야 방제가 되죠. 갈반의 징후는 현재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부 후지 가수원에서 깨끗한 나뭇잎도 반전 낙엽병이 이제 갑자기 온 집도 있고, 노랗게 황한 낙엽 되는 현상, 그 생리적인 현상인데 갈반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다만 거기에 갈반병에 포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다면은 큰 무리가 없다. 방제만 잘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비, 보호제, 사전 살포, 우전 방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실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과일 비대도 이 밭 같은 경우는 15kg 기준 했을 때 45가 이내 범위가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앞전에 제가 담배각을 놔뒀습니다. 이 담배각을 보니까 대충 비교되시겠죠. 이래 보시면은 이렇게 이 정도 굵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게 굵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꼭사, 꼭지삽이 이런 게 많습니다. 요게 많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착과량이 적다면 이거 보호하시 다른 분이 되죠. 무조건 다 딸 필요는 없다. 여기 역시 이렇게 꼭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예. 완벽하게 다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런 열매는 꼭사가 없는 걸로 있는데 이렇게 보면 깨끗합니다. 이 열매 굵기는 역시 현재 종경이 좀 길어야 됩니다. 종이 길고, 이 초장에는 종이 길고, 지금 이후부터 횡경이 빵빵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꼭지가 굵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과 소질이 높습니다. 전화가 자꾸 들어오네. 홍도 같은 경우는 전면 착색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깔이 다 납니다만,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방송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 이후에 35도 이상의 폭염이 올 수가 있다. 그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잎의 동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햇빛을 보고 광합성을 만들어내지만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자체 호흡 에너지로 소비하기 때문에 열매로 이동시킬 그런 양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색이 지연되고 속에 있는 열매는 누렇게 과숙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원래 초래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매가 햇볕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소 피해도 상당히 우려된다 말씀드리고, 또 일소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탄저균이 2차적으로 감염돼 가지고 탄저병도 추가로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우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비책을 세워줘야 되죠. 원칙은 열매가 달려가지고 쪽쪽 늘어져 가지고 잎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착색을 위해서는 햇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잎이 낙엽되지 않아야 되고, 또 그의 기후 조건, 온도 조건이 맞춰줘야 되고, 토양의 비배 관리, 미량온수를 통해서 비배 관리, 물론 조건이 좋거나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잘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입히적인 조건이 불량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리고, 특히 올해 이 가수원단에 보면은 그런 말이 들립니다. 전년도 갈반이 심했기 때문에 석회 보로덱을 살포하는 농가가 들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갈반에는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저는 살포해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만 주위에 보니까 갈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긴 됩니다. 작년에 원체 심했기 때문에 석회 보로덱 이야기가 나왔는데, 석회 보로덱을 치지 않고도 갈반을 예방할 수가 있죠. 다만 석회 보로덱은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석회 보로덱 살포 당일날 그 전과 후에 조심해야 될 농약이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석회 보로덱을 만약에 뿌렸다, 잎에 뿌렸는데 여기에 만약에 응애가 있었다, 그러면은 응애가 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회 보로덱은 우리가 응애약을 칠 때는 칼슘을 들이지 않습니다. 응애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경험상 봤을 때. 석회 보로덱은 그 석회 성분이 있죠. 그래서 응애가 잘 죽지 않고, 또한 잎 뒷면에, 잎 앞면에 응애가 있을 때
석회 보로덱이 무역계 도포가 되어버리면은 다음 약재를 처방을 해도 그 약이 보로덱 때문에 침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응애가 전혀 죽지 않는다. 잘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가보면은 이 하얀 부분을 닦아내보면 잎이 노랗습니다. 응애를 먹어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 보로덱을 살포하신 농가는 내 가수원에 응애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응애를 완전히 잡아주고 난 다음에 석회 보로덱을 살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애가 있을 때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보로덱의 단점은 나중에 이 꼭지 부분에 여기에 하얗게 보로덱 성분이 남아가지고 수확 후에는 이 꼭지 부분을 수건으로 다 닦아야 되는 또는 장갑으로 닦아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살포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후지입니다. 로얄 후지인데 금년도 8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접목 부위가 상당히 많이 묻혔었는데 가온주께서 일부 걷어내셨죠. 이래 보시면은. 그래서 대목 부위를 일부 한 7, 8cm를 노출시켜 놓으셨네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세가 센 편입니다. 세고 아직까지 홍도와 달리 후지에는 아직 도장지 제거 작업을 아직 못 하셨어요. 여기도 다른 농사가 또 많기 때문에 미처 손이 돌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쯤 되면은 금년도 봄에 강우 횟수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 수채 내에 그 다음에 열매 과육 내에 질소 함량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 착색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쯤 되어 여러분들이 질소가 많이 과흡수되지 않는 그런 조치, 그 다음에 이 미량원소, 인산칼슘이나 꽃눈 분화기이기 때문에 인산칼슘, 또 불이오 등 연민12 전용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민12를 통해서 최소한 수채 내에 질소가 흡수되지 않는 방법, 또는 특히 과일 열매 속에 질소가 축적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잎색이 상당히 짙습니다. 지난번에 일주 전보다 더 많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매가 알은 지금 상당히 비대가 정형가면서 상당히 비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 과피가 상당히 뽀얘야 됩니다. 멀리서 봤을 때 상당히 과피가 뽀얗게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봤을 때 진녹색일 경우에는 늦가을에 착색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물론 나긴 나겠습니다만 맑은 깔이 안 난다 이거죠. 여기 연녹색, 아주 연한 그런 색을 나타내면은 상당히 가을에 망깔이 날 수 있습니다. 맑게 깔이 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질소의 함량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인산칼슘이나 인산가리 이런 것들을 연면식 좀 해달라. 또한 평소에 비배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과거에는 요소, 유관, 20일 복합비료를 마구잡이를 많이 줬고 소그름 이런 걸 많이 줬습니다. 과거에는 또 개분도 많이 줬습니다. 개분이 질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로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하죠. 미량원소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또 수세가 센 데는 무시비, 약한 데는 조금 주는 그런 개체적 관리,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수한 과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지금의 적과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평균 이하의 열매 위주로 따내시면은 전반적으로 수확기 때는 우리 밭에는 상당히 그런 과일을 여러분들이 수확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열매 속에 질소 성분이 많이 축적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또 2개 달렸네요. 이럴 때는 물론 요게 나쁘네요. 이렇게 따가지고 적고 하셔야 되고, 요 안쪽에 내려보니까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빠졌고, 여기도 바로 옆에 보니까 또 이렇게 3개가 뭉쳐 있습니다. 예. 바쁘셔가,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바쁘시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따줘야 알이 굵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평균이 이런 건 열매가 작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가지 유인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은 뭐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은 제거하는 게 맞죠. 이 제거해야 이게 꽃눈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또 금년도는 제가 다녀보면은 아까다니 응애 발생이 좀 적습니다. 다녀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약재 도달력이 떨어지는 저 안쪽 쪽에 그런 걸 뜯어가지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잎 뒷면에 응애가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됩니다. 이 응애는 이 뜨거울 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온도 올라가면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여러분들이 예찰, 또는 또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대단위로 발생돼 가지고 다른 집 가수원에 방문하기도 껄끄럽습니다. 또 가수원 주인께서도 내 가수원에 오는 거를 좀 꺼려 하시고, 친분이 있다 그래도 오는 거를 좀 꺼려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콜라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굵고 있다. 제 손가락을 보시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여기는 해발이 83입니다. 닿지가 않는데 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면은 이 정도의 색택, 이 정도의 과비대를 나타내고 있고 상황은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비교되실 겁니다. 저가 급한데 이렇게 많이 달려있죠. 예. 저도 이 가수는 습관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면 자꾸 땁니다 제가. 예, 따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셔야 된다. 여기도 보면은 또 이렇게 있고 2차 제거가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보인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손으로 따이면 잘 따입니다. 손가락 힘을 주고 반대로 제끼면은 잘 따여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역시 또 이렇게 또 있죠. 예, 이렇게 따주시고 지금 그 방제는 델란 수화제를 많이 치죠. 델란 액상은 제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델란 수화제 플러스 전적제인 마코피카 확산제 그걸 반드시 가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코딜 수화제 플러스 프루겐 수화제 그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델란 수화제 플러스 마코피카 플러스 살충제 플러스 뭐 진딧물약 또는 거기다 인산칼슘 가용 가능하고 요래 치시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다코딜 수화제 플러스 프루겐 수화제 요렇게 하시든가 요걸 먼저 해야 되고 저걸 먼저 해야 됩니다. 7월달 되면은 제가 또다시 PKC 골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스원을 운영하시면은 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과다하게 복잡한 데는 하늘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를 보시고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뻐끔뻐끔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약재 도달력과 하늘의 햇볕이 수간 하부까지 이 열매까지 도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작물이 그렇죠. 가스원이 과습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도 역시 GAP 등록됐기 때문에 바스타를 가스원에 뿌리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가스원이 습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 영상을 보시고 밑에 좋아요는 반드시 좀 해주시고 영상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에 나올 때마다 또다시 의문사항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뭐 델라인이 프루게인이 다코닐이니 뭐 마코피카니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살균제 말이냐 혹시나 오해하는 분 계신다면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방송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